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9%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2%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과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급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날 유가가 급락을 해서 다우와 나스닥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날에도 유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현재 유가가 6월물이 11달러에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전 세계가 투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발표한 뉴딜 정책으로 인하여서 상한가를 가거나 급등한 종목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건설 관련주들이 급락을 하거나 시간에 하한가를 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내일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발표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과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을 양매도하고 개인만 매수를 했습니다. 내일 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할까요? 아니면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한국 증시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54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마이너스 2.6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렘데시비르 뉴스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3% 이상 상승을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3% 이상 상승한 날이 바로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가 끝나고 길리어트사의 주가도 내리면서 옵션 만기 마지막 날에 올렸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길리어트사의 주가도 어제 이렇게 보시면은 마이너스 3.36%가 빠져서 지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 덕분에 길리어드 사이언스 관련주인 파미셀 역시 오늘 마이너스 10%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승분을 어느 정도 지켜주어야 되는데 지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거는 참으로 아쉽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가 다시 10불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WTI 유가가 21불로 나와 있는데 오늘은 11불이죠. 장중에는 10불도 깬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1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국제유가가 이렇게 내리자 나스닥이라던가 다우 역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마이너스 3.48%가 하락을 했습니다. 곧 있으면은 넷플릭스라던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여러 가지 IT 관련 회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넷플릭스는 어제 마이너스 0.84%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고점을 뚫을 것처럼 보이고 내려오고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가 끝나면은 넷플릭스 역시 조정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넷플릭스와 아마존 때문에 나스닥은 조정을 안 줬지만 이제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실적이 나오고 조정이 들어간다면은 아마 나스닥도 이제는 큰 상승을 기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하고 코카콜라라던가 이런 일반 소비업체 주식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된 다음에 내리고 코카콜라는 실적이 부진한다면은 오늘 다우와 나스닥이 또 한 번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럽 증시 역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미국 상원에서 코다리 19 추가 지원 정책을 내놓았고 이게 상원을 통과하였다. 이런 뉴스에 아침부터서 나스닥과 S&P 500 야간 선물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은 상원이 통과가 되었고 이제 남은 건 하원인데 하원에서는 23일 날 법안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자, 이게 만약 통과가 되면은 아마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거고 다우와 나스닥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3일 날에는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오면은 증시가 이렇게 내리다가 요 뉴스 때문에 다시 상승으로 돌변하는 이런 사항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매번 말이죠. 법안 처리, 예를 들면 오펙 감산회의라던가 이런 것도 아이러니하게도 모두 다 목요일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가 지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난번에 한 번 미리 3천억 규모 달러의 중소기업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모두 바닥이 나서 이제 3,700억 원 달러의 추가 예산을 통과시키는 법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만큼 미국의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고 예산이 상당히 모자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비슷한 뉴스가 있었죠. 자, 두산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의 1.7조 원 추가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시아나 7.1조 원 추가 지원을 하고 두산중공업도 외화 채권을 지금 대출로 전환을 시켜 주었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두산중공업이 옛날처럼 다시 공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중공업의 오늘 주가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아침에는 이렇게 잠깐 상승을 하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1.36% 위에서 잡았으면 오늘 마이너스 7% 이상 손실을 봤을 텐데 자 아시아나도 똑같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아침에 무려 갭을 24%까지 띄워놓고 종가는 4.55% 그리고 아시아나 IDT 똑같죠. 25%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5%. 그 뜻은 위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20%. 자, 이처럼 지금 지원책이 나왔는데도 왜 항공주라던가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은 좋은 모습을 못 보였느냐. 자, 보시면은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6월까지 매출 손실만 6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얼마를 지원해줬다? 예, 항공사에 최대 3천억 원의 대출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적자가 큰데 3천억 원 대출 갖다가는 어림도 없고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에도 1조 3천억 원을 지원을 해줘도 아직 상당히 모자르고 중요한 거는 적자가 계속 누적돼서 6월달이 돼도 7월달이 돼도 항공기 운항이 정상화 안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항공주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 이야기는 어제 영상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항공주들은 지금 유상증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급등을 하면은 전환사채 발행이라던가 혹은 감자라던가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 항공주는 급등할 때를 가장 조심하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항공주들이 아침에 잠깐 반짝 급등을 시켜놓은 다음에 모두 다 내렸어요. 제주항공도 이렇게 9% 올려놓고 다 빼고 티웨이 항공 역시 이렇게 아침에 14%까지 올려놓고 다 빼버리고 에어부산 역시 오늘 18.5%까지 올려놓고 다 빼버리고 티웨이 홀딩스도 12%까지 올려놓고 빼버리고 그래서 항공주들은 여러분이 지금 급등할 때를 제일로 조심해야 돼요. 저 금액이 그냥 보면 어마어마해 보일 수도 있어요. 3천억 원이나 지원해준다고? 브라보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최대 3천억 원 지원은 결국에는 부채가 쌓이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손실 보고 있는 금액이 3천억 원으로는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 갖다가는 우리나라 항공주 안 됩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233원. 예, 기름값은 내렸지만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김정은 뇌사설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북한 관련 리스크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CNN에서 김정은이 수술을 한 다음에 중태 상태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청와대에서는 사실 무근이다, 특이 동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우리 럼프 형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우리 럼프 형은 정은이가 지금 아픈지 안 아픈지 나는 모르겠다,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웃기죠. 아니 이틀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한테 친서를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던 럼프 형이 지금은 상태를 잘 모른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불과 바로 이틀 전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편지 친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북한에서는 안 보냈다고 바로 신속히 반박을 하였죠. 아니 그리고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은 미국의 정찰기가 계속 한반도 주변을 돌면서 북한을 관찰하고 있다 이 뉴스가 4일 전부터 계속 나왔고, 또 여러분이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김정은이 지금 몸에 이상이 없으면 본인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이 아주머니가 나오셔서 말씀을 하겠죠. 우리 이 북조선 동포 여러분, 지금 양놈들이 우리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편지도 안 보냈는데 편지도 보냈다고 하지 않나? 우리 수령님께서 아프다고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이 여자분이 막 대노를 하면서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그것조차 없고 북한에서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2주 이상 공식 석상에 안 보일 경우에는 건강 이상설이 사실로 밝혀지는 걸로 되게 되며, 또한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김정은 죽었다고 뭐가 어떻게 되냐. 예, 사실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김일성이 죽었을 때라던가 김정일이 죽었을 때라던가 달라진 건 없었어요. 주가가 잠깐 빠지다가 2, 3일 뒤에 다 회복되고 나쁜 건 없었는데, 지금은 이 코다리 식구 때문에 전 세계가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고, 또 만약에 김정은이 죽었는데 병명이 코다리 식구로 죽었다, 작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김정은의 지금 후계자가 없잖아요. 후계자. 지난번에는 후계자 양성 구도가 제대로 돼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후계자가 없으니까 지금 비핵화 정책이라던가 혹은 남북 통일 정책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버리고, 그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빅텍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했었어요. 보시면은 오늘 빅텍이 아침에 19%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플러스 3%, 위에서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6%를 맞이했는데, 야, 진짜 내가 살아 생전 우리 부모님 건강이 아니라 북쪽에 우리 정은이 건강 상태까지 제가 체크를 해야 될 날이 올 줄이야. 정말 주식시장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은 뉴스가 있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피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상한가를 간 종목을 보시면은 죄다 코스닥이에요. 아니면 원유 인버스.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고려 시멘트라던가 삼표 시멘트라던가 노르표 페니트라던가 이런 건설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혹은 양회주라던가 이런 애들이 오늘 왜 급등을 했다? 예,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당연히 여기에는 건설업이 포함됐을 줄 알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자 하고 이렇게 시멘트라던가 혹은 페인트 관련 주들을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를 보시면은 짜자잔, 예, 시간에 급락이 나오고 있고 장 마감에는 아마 하한가를 갔을지도 몰라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시간에서 하한가를 가고 급락이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말이죠. 자, 바로 SCO 예산 삭감에 이어서 이번에 뉴딜 정책에서는 건설업이 제외를 한다. 건설업을 제외하고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 이야기에 지금 모든 건설주들이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가거나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장중에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오늘 코스닥 급락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저렇게 올랐던 종목들이 우르르 빠지면서 급락이 나왔을 텐데, 와, 운이 좋았어요. 운이 좋기보다는 내일 아침에 코스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진단키트라던가 뭐 파미셀이라던가 요런 애들이 무너지면서 시총 상위주가 내리고 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저렇게 시멘트라던가 성신양해라던가 이런 애들이 죄다 올라가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가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반등의 주체가 지금 시간의 하한가를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코스피는 확실히 오늘 외국인이 매도세를 줄여가는 걸 보여주었거든요. 기관이랑. 근데 코스닥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시각이 11시 30분인데 12시가 되니까 외국인이 1,000억 원 매도해서 매도폭을 한 50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매도가 늘고 있고 여기는 100억 정도 매도폭이 축소가 됐죠. 근데 웃긴 게 종가 가기 1시간 전인 2시 때는 갑자기 외국인이 다시 매도를 늘렸고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20억 정도 샀는데 이 10억, 20억 갔다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최소 1,000억 단위가 움직일 땐 잘 봐야 됩니다. 기관 역시 3,000억 원 매도였다가 종가는 어떻게 됐죠? 종가는 기관이 매도폭을 400억 정도 축소를 했고 외국인은 매도폭을 700억 원 정도 축소를 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돈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얘네가 뭐 100억 이렇게 들어오면서 약간 매도폭을 축소했지만 코스피보다는 자금이 왔다 갔다 한 게 적어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보통 검은머리 외국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검머라고 하죠. 이렇게 창구 중에서 뭐 메릴 린치가 있거나 CS가 있거나 그래도 그 창구를 이용한 외국인 같은 한국인, 검머들이 주로 쓰기 때문에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주식 같은 경우엔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아무리 살펴봐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잡힌 종목이 없네요. 이러면은 이것도 내일 아침부터 시초가가 안 좋을 수 있는데 방법은 오늘 다우하고 나스닥이 정말 고가로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오늘 뭐 코카콜라의 실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의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또 하락 전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 지원안 기대감에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원자재가 또 막 갑자기 마이너스로 가거나 또 안 좋은 뉴스가 빵 터지면은 금세 뒤바뀔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세계 증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일 있을 한국 경제 성장률 발표가 중요하죠. 한국의 경제 성장률 발표는 내일 아마 10시 전후로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하이닉스라던가 현대차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지수가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이 경제 성장률이 나온 다음에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 무역 현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간은 4월 1일부터서 4월 20일까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한국의 수출 무역 지수를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수출이 27% 내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16% 내렸지만 이 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10일이었고 기간이 점점 추가되면서 더 많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은 20일 동안 수출이 무려 27%가 급감을 하였고 반도체 부분이 마이너스 14.9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크는 여기서 내리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리고 있는 걸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가 마이너스 14%, 승용차, 자동차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8.5%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대차 실적 안 좋을 게 너무나 확실하죠. 현대차가 오늘 같은 날에도 지수가 반등이 안 나오고 오늘도 마이너스로 내렸는데 개인만 매수했죠. 어제 현대차 꼬시기 패턴과 그리고 현대차 자전거래는 수없이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또 이야기를 안 하고 어제 영상 국제유가 사상 첫 마이너스 마감 세계 증시에서 조정의 시작인가 이 영상에서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현대차 자전거래라던가 꼬시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호가창이라던가 이런 거 장난치는 게 나왔는데 오늘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그냥 놔줬어요. 왜? 내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 하이닉스의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실적 전까지 계속 빼면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그리고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악재 해소로 외국인이 다시 매수하는 시나리오. 혹은 실적 발표 전날에 갑자기 조금 사고 갭 띄워놓고 파는 시나리오. 그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나리오가 나와버렸어요.
하이닉스가 오르자 삼성전자도 덩달아 같이 올랐죠. 그런데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오늘 기관이 싹 다 매도를 했고 외국인만 조금 샀는데 외국인은 아까 보시다시피 장중에 약간의 매도폭을 축소했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주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GDP라던가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최악은 아침에 갭을 빵 띄워요. 갭을 어떻게 띄우냐? 전날 미국장이 상승을 하거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또 한 번 갭을 띄우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갭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고 또 우리나라 GDP가 10시에 발표되는데 하이닉스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장, 중 후반에 발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성전자는 아침 8시에 발표를 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중후반 시간회가 끝난 다음에 나온 경우도 있는데 얘네가 10시에 한국의 GDP가 발표되고 갑자기 내리고 또 내린 다음에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발표되면서 2차로 내리는 경우가 정말 최악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내일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1번이 아침장에 미국 증시 상승과 야간 선물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한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00을 못 찍었지만 1900 이상에서 시작을 하고 또 개인분들이 아침부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쯤에 한국은행에서 GDP를 발표하고 또 갑자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때부터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도중에 현대차와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치 하회가 나왔다. 그러면서 지수가 한 번 더 빠지는 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그리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미국 증시와 미국의 야간 선물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미국 하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책 그게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지수가 1900 이상 돌파를 하는 겁니다. 코스피가. 그리고 현대차와 하이닉스가 실적이 부진하지만 예상치는 상회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종가 고가로 빵! 가주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지금 우리 지수가 충분히 1900을 오늘 넘기고 찍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코스피를 보셨나요?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은 3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으로 보면 막판에 여기 기관이 좀 던지면서 이렇게 종가를 1900을 못 찍게 만들고 끝났어요. 분명히 기관이 장마감 2분 남겨놓고 여기서 300억 정도 던져가지고 삼성전자가 밀렸거든요. 삼성전자가 5만원을 분명히 찍을 수 있었어요. 장 마감 직전에. 근데 삼성전자를 5만원 안 찍게 해놓고 여기까지 찍어놓고 바로 이렇게 내리면서 끝났는데 기관이나 외인이 막판에 삼성전자를 약간 던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기관 장중에 계속 팔다가 장 막판에 들어왔어요. 장 막판에 연기금이 이렇게 초반까지 매도하다가 이제 막판에 들어와서 얘네가 지금 거의 종가 베팅 형식으로 들어왔거든요. 종가 베팅 형식으로. 지수도 올리고 하이닉스 올려가지고 내일 만약에 하이닉스 실적이 좋게 나왔다. 그럼 얘네들 던지고 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얘네가 아싸리 그냥 오늘 종가 저가를 만들거나 현대차처럼 그냥 하락으로 해놓은 다음에 내일 실적 부진이 나오던 실적이 나오면 악재 해소로 사는 게 최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버리니까 얘네 왠지 먹튀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아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고점 여기를 터치를 한 번 더 해준 적도 없고 적어도 여기까지라도 한번 좀 찍어서 여기에 물려있는 영혼들이 지금 탈출을 해야 되는데 2주 동안 물려있는 이 영혼들이 지금 성불을 못하고 위로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2주 동안 물려있던 여기 영혼들은 만약에 내일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서 막 이런 데까지 터치했다 하면은 빨리 2승을 떠나서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현대차도 그렇잖아요. 현대차도 지난번 여기 10만원 돌파했을 때 탈출을 했으면은 정말 해피엔딩이 됐을 텐데 여기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매일매일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잠을 못 자. 매일 빠지니까 화가 나죠. 다른 애들은 반등이 나오는데 얘만 빠지네.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오를까 했는데 빠져버리면은 돌아버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일 5만원 넘으면은 탈출하시는 게 정말 좋고 삼성전자가 5만원 넘었다 개미들의 승리다 아니라니까요. 나가야지 개미들의 승리지. 지금 여기에 물려있던 영혼들이 지금 얼마예요? 여기에 물려있는 영혼들 일단 5만원대는 전부 다 물려 계시는 거고 5만원 이상인데 여기도 물려있고
그리고 이분 물리신 분 분명히 탈출할 기회 줬는데 탈출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 분들이 못 나갔죠. 왜? 여기에서 지금 매도가 삼성전자가 이거 합쳐봤자 얼마나 돼요? 여기 하루 이틀치 매수 수량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탈출하고 내가 수익을 챙겼으면 해피엔딩. 하지만 이분들이 잠깐 이렇게 홀딩하고 있다가 아침에 그냥 쑥 빠져가지고 수익을 못 챙기고 나갔다. 그러면은 결국엔 물린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갭이 떴을 때 삼성전자가 지난번 이렇게 갭이 떴을 때 탈출을 해야 된다고. 왜? 갭이 이렇게 떴을 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최하란 말이에요. 최하. 최하면은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탈출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그리고 이쪽에 있던 이 수많은 거래량에 있는 매수했던 분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 왜? 거래량이라던가 체결강도가 너무 낮았거든. 그리고 찌라시로 띄었기 때문에 전혀 물량 흡수가 안 됐어요. 근데 오늘같이 외국인이랑 기관이 이쪽에서 사주고 그 다음날 여기까지 사주면서 다시 올려주면은 물량 흡수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만 만약에 내일 또 갑자기 하이닉스 실적 때문에 여기서 갭이 떠서 이만큼 해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그 공간 동안 매수한 주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빠지고 갈 수가 있고 오히려 내일 잠깐 찌질찌질거리다가 하이닉스 실적이 나와서 빵 오른다. 그러면은 좋습니다. 예, 나쁘진 않아요. 근데 나쁘진 않지만 뭐가 있다? 예, 우리나라 이제 또 실적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성불할 기회 주면은 성불하시고 나중에 빠지면 다시 들어가시고 뭐 이게 나중에 판 다음에 올라간다. 그럼 다른 종목 들어가서 먹으면 되죠. 아니 한 달 넘게 기다렸잖아요. 여기서 한 달 넘게 기다려가지고 지금 성불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딱 하루 이틀 줬는데 성불을 못했어.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때요? 다른 사람들 뭐 한 달 동안 지금 수익이 몇 프로 났습니다. 몇 프로 났습니다. 이러는데 난 한 달 동안 이거 하나 때문에 계속 HTS 보고 막 미국장이 어떻게 되나 보고 오일 쇼크 보면서 막 머리 부여잡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진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시면은 천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1900을 찍을 수 있어요. 1900 내일 아침에 찍고 시작할 확률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데 1900 찍고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싸움입니다. 지금 매수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태고 개인이 지금 좀 방심할 수 있는 게 요렇게 외국인이 오늘 별로 안 팔았네. 좋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외국인이 이렇게 네 자릿수로 매수를 했을 때는 그 다음날 5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거나 그 다음날 더 많이 팔면서 나간 적이 많았지 외국인이 저렇게 조금 산 다음에 큰 매수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요때 한 번 사고 최근에 매수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또 이틀 동안 1조 원 이상 이렇게 팔았는데 여기서 매수량이 적었다. 그래서 다음날은 매수로 전환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 매수 패턴을 보시면은 조금 팔았을 땐 그 다음날 막 던지고 그리고 오늘 선물 보셨어요? 자, 최근 외국인의 패턴 2입니다. 현물을 매수하면서 선물을 집어 던집니다. 자, 오늘 선물 보세요. 외국인이 이건데 아침에는 선물을 팍 사.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사네? 근데 장 초반에 갑자기 선물을 또 매도해. 뭐야, 나쁜 놈들. 그러더니 2시 때 갑자기 선물을 팍 사요. 현물도 매수 전환하려나? 이거 지금 뜨는데? 얘네 매수로 전환할 것 같아. 이랬는데, 와, 장막판에 동시효과 때 그냥 선물 다 던지고 도망갔죠. 그래서 선물과 현물이 크로스가 되면서 요즘에는 자꾸 선물로 수익 보고 튀는 경우가 많은데 와 무섭네요. 무서워 이거 보니까. 너무 주식을 잘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내일 외국인의 동향을 한번 잘 보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일 또 여기 고점 뚫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라던가 제약주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젠, FD 또 뭐 승인받았다. 오늘은 또 진단키트 수출한다 뭐한다 하면서 아침에 얼마를 띄웠어요? 아침에 보시면은 21%까지 띄워놓고 종가는 4% 위에서 잡았으면은 마이너스 17% 이렇게 손실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은 뭐 파미셀이라던가 시젠이라던가 기존에 이렇게 시세 줬던 애들 잘 안 올려요. 왜 안 올리냐면은 이런 데서 물려있는 통곡의 벽 여기 상한가를 가려고 해도 이런 데서 물려있던 분들이 탈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라도 별로 못 오르고 거래량도 생각보다 안 터지고 또 이 파미셀이랑 시젠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내릴 때 올라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양봉으로 전환해버리니까 같이 내렸고
그리고 내일 뭐 대응 시나리오는 이런 식으로 짜보면 되죠. 대응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GDP가 나올 때까지 매매를 안 하시고, 두 번째, 외국인이 내일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10시 전까지 지켜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수가 하락 시에는 하락에 강한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찾아서 매매를 하고, 상승할 때는 52주 신고가 종목 위주로 보시고, 들어가려면 11시 때 보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요즘 11시 반 매매 잘 안 통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고점을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11시 30분에 들어가 버리면은 최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최근에는 11시 반보다는 더 빨리 들어가거나 아예 늦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11시 반 매매 때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2시쯤에 보는 거예요. 2시 후반대쯤 매매를 하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애들이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지난번에 이런 데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얘가 오늘만 좋아 보이지 다음날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매매를 안 했다. 그리고 나는 조선해양 플랜트를 매매를 잘 안 하는 성격이고, 이런 종목은 유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매우 힘들다. 그래서 얘는 안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3%까지 빠졌다가 플러스 6%까지 정말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11시 반에 샀어도 당연히 수익은 먹을 수 있었어요. 11시 반이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샀으면 수익을 볼 수 있었겠지만 체결은 안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을 살려면은 16,000원이 깨지느냐 마느냐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됩니다. 11시 반쯤에 16,000원 지지를 봐야 되는데, 보세요. 16,000원이 여기서 지지가 되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막 지지가 되는데 수량이 너무 적어요. 수량이 너무 적어서 모으기 힘들고, 여기 16,050원에 한 만주 정도? 만주는 아니고 한 5천주 정도 걸려 있었어요. 5천주 정도 걸려 있었는데 이게 뚫립니다. 순식간에. 여기 2천주 들어오고 여기에서 여기 5천주 걸린 거를 뚫어버려요. 근데 뚫자마자 여기서 이렇게 또 빠져버리는데, 여기하고 시간을 보세요. 49분에 53주밖에 체결이 안 됐죠. 그리고 46분부터 47분까지 매수량이 150주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량을 매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체결 강도가 100 이하였어요. 지금은 100이지만 그 당시에는 100 이하였어요. 그래서 11시 반 매매를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오늘 지수가 11시 반에 보세요. 11시 반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쯤이죠. 자, 장 시작했을 때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11시 반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돌파할 때 들어가면 여기가 꼭대기라서 이렇게 물릴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내가 큰 손실 보는 거고, 11시 반 전까지 어때요,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은 양매도다. 그리고 전혀 매수세가 보이질 않고 하락 종목이 90%예요. 이런 때 싸우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특히 어제같이 막 김정은 뉴스 나오고 그러면 날아갑니다. 그냥 내려 꽂을 수가 있어요. 내려 꽂을 수가. 그래서 이럴 때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시 50분에 봤으면 됐어요. 2시 50분? 아니 2시 반. 이때 봤으면은, 왜? 여기 보면 아까 1,000억이었던 게 700억 원까지 줄고, 그리고 지수도 나쁘지 않고, 이때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흥분했으니까. 지수가 어디까지 갈까 막 흥분하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2시 50분에 본 게 더 나아요. 이때는 물량 매집을 못 해요. 어떻게 사요? 1분 동안 150주 팔고 있는데 내가 150주 사봤자 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 갖다가 여기서 와리가리 치는 거, 이거 보고 있기 되게 짜증납니다. 그런데 지수 자체는 2시 50분에 슈팅이 나왔지만 이 종목은 2시 50분 앞에서 잡았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17,000원 지지를 먼저 되느냐 마느냐 봤기 때문에, 시간보다는 일단 금액을 먼저 신경 쓰고 매매를 했어야죠. 얘는 17,000원 지지 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지금 종가가 이렇게 고가로 안 가고, 그리고 요때 이렇게 멈췄단 말이에요. 요때 샀으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려요. 여기서 샀다고 해도 얼마예요? 350원까지 별로 안 갔기 때문에 2시 50분도 위험해요. 그러면은 2시 반 때 얘가 17,000원을 지지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보고 얘를 이 사이에서 잡는다고 가정을 하고 잡았어야 되는데, 2시 반 때는 여기 보시면 2,000주 들어오고 막 3,000주 들어오고 난리가 나 있던 상황이에요. 딱 난리가 나 있던 상황에서 여기 뚫었죠. 17,100원 뚫고, 이런 걸 보면 막 올라갈 것 같단 말이에요. 막 17,500원까지 막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확 꺾일 때가 한번 나오는데, 그럴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중간에 꺾이거든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확 꺾일 때. 확 꺾일 때 17,200원이라던가 17,250원 이때 들어가야 돼요. 이때 들어가서 종가에 그냥 다 팔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이걸 더 들고 가고 싶어 하게 돼 있어. 그리고 매수 주체가 개인이고 오늘 막 뉴스 나왔잖아요. 뉴스. 무슨 뉴스냐면은 조선주가 움직인 게 찌라시로 움직였어. 무슨 찌라시? 27조 원 잭팟. LNG 프로젝트 시동. 이 뉴스 뜬 다음에 갑자기 올라갔어요. 근데 이런 거는 뻥이야. 이거 1월 달에도 있던 뉴스를 지금 또 낸 거잖아요. 응? 조선주 이거 올리려고 잠깐 이렇게 뉴스 띄워놓고 오늘 이렇게 작업친 거예요. 작업친 거. 여러분 이 잭팟이라는 단어를 조심하세요. 왜냐면은 옛날에 뭐 영국의 원전 수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이렇게 막 뉴스 나왔죠? 영국 원전 잭팟 수출 터지나. 안 됐어 우리나라. 두산중공업이랑 막 하고 그랬는데 개뿔같이 되지도 않았는 뭘 이렇게 잭팟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건 찌라시로 오른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그냥 빠져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은 주식이에요.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다른 애들은 내렸거든요. 근데 얘만 올랐단 말이야. 얘는 저 기사에 아예 대놓고 종목명이 적혀 있기 때문에 찌라시로 오른 종목이에요. 찌라시로. 그리고 보시면은 이 시간 외에서도 벌써 이렇게 올렸는데 자, 시간 외에서 이렇게 올렸어도 최종 매수 수량이 24,000주밖에 안 됩니다. 뭐 일개 테마주 수량이 아니에요. 24,000주라고 해봤자 얼마예요? 뭐 만주 하면은 이게 2억인데 약간 5억 안 되는 돈 갖다가 이렇게 작업한 거니까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 내일 아침에 갭을 뜨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해도 오늘 막 유가라던가 원유가 또 박살나고 그런다? 그러면은 얘는 저걸 따라가요. 그리고 막 정부에서 공공기관 일자리 늘린다, 뉴딜이다, 뭐다 막 이야기하면서 윌비스 같은 애들이 올랐거든요. 보면은 3.78% 이렇게 올랐는데 자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아침 11시 반부터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뭐 11시 반 매매로 이런 잡주 같은 경우에는 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얘를 되게 싫어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11시 반이면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11시 반. 11시 반 때는 이때 사가지고 이때 잠깐 슈팅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그런 방법이라던가 뭐 여기서 분할로 해가지고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정신없는 줄. 야 이게 얼마나 정신없어. 여기서 올렸다가 뺐다가 단타 잘하시는 분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막 그렇게 했을 거다. 이렇게 막 하는 분 있잖아요. 반대로 생각해봐. 여기서 물려가지고 탈출기에 줄까 말까 하다가 빠지고 탈출기에 존나 해서 나갈까 하다가 물려서 종가 저가로 여기서 물린 분들이 더 많아요. 물린 분들이. 왜? 1,600원이라는 이 숫자 여기는 돌파 매매로 들어가는 데인데 돌파를 시켜주고 결국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고 여기서는 데드크로스잖아요. 이 볼링저 해가지고 데드크로스라서 이쪽에서는 손절 라인이라서 손절 라인에서 얘는 사기가 힘들어요. 얘가 개잡주 형식이라서 얘 맨날 윗꼬리의 대왕이에요. 윗꼬리 제왕. 종가 고가로 거의 안 가. 상한가도 잘 안 말아. 맨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얘 진짜 안 건드리고 얘는 일자리 관련주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로 엮이지 않는 이상은 잘 안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고 맨날 윗골이 나와서 전 개인적으로 잘 안 합니다. 얘는 안 건드렸는데 야 얘는 오늘 또 이러네. 오늘 또 13%까지 올려놓은 다음에 종가는 3%. 근데 얘를 막 돌파 매매 있잖아요. 돌파 매매 여기 1,600원이 지난 고점이어가지고 여기 돌파 매매로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제가 얘를 옛날에 많이 매매해봤는데 얘는 여기서도 그러지만 돌파까지 꼬신 다음에 맨날 빼버리는 거지 같은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윌베이스는 돌파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 오늘 보니까 양아치 같은 짓 또 할 것 같다 했는데 또 하고 있길래 보자마자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리고 어제와 달리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뭐 자전거래하고 작업치는 거 없죠. 보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양호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위에 막 10만 주, 20만 주 걸어놓고 그런 거 장난치는 거 오늘 아침에 없었습니다. 매번 여러분 자전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래 거는 날이 있고 안 거는 날이 있어요. 근데 장 시작할 때 바로 건다. 개쓰레기 같은 날이고 장 시작한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막 자전거래 나온다. 그러면은 그날은 지수가 좀 와리가리 치면서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막 장 초반부터서 자전거래나 그런 거 안 나오네 딱 보고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본인이 들어갈 때 자전거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장 초반부터서 매매 안 하는 게 좋고 장 중후반 넘어가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하루에 막 5번, 6번 매매하다 보면은 사람 몸이 망가지기도 하고 되게 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세요.
그리고 SFA 반도체라던가 유니테스트, 테스라던가 이렇게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소형주, 중형주, 코스닥 종목들 상당히 주의를 요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음봉이잖아요. 음봉이고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가는데 봐봐. 여기서 촥 들어왔는데 시간이 몇 시야? 43분이죠? 43분인데 여기서 한번 체결된 다음에 그냥 거래가 멈췄어. 그리고 체결광도 60밖에 안 나와가지고 잠깐 한번 찔끔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들어와가지고 이 종목 결국에 어떻게 됐다? 예, 하나도 안 올랐어. 뭐냐면 시초가에서 아침에 뻥 띄워놓고 9%까지 올려놓고 빠진 다음에 안 가요. 계속 빠진 다음에 이쪽에서 정체됐잖아요. 그래서 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해서 오를 때도 있지만 최근에는 유니테스도 그렇고 안 간다니까요. 안 가. 얘도 오늘 껌 붙여놨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든 말든 안 움직이죠. 거의 움직임 별로 없어. 그래서 내일 대신 하이닉스가 실적 나온 다음에 내린다. 그럼 이런 애들 좀 조심히 해줘야 돼요. 반대로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게 나왔고 얘네가 간다고 해서도 많이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자, 2시 때 보셔도 삼성전자 위에 10만 주, 20만 주 걸고 자전거래라던가 투매 유도라던가 그런 게 없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양호하니까 그렇게 자전거래를 치지 않고 내일 하이닉스 실적 발표도 있겠다. 오히려 더 위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자전거래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날도 있고 안 하는 날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닉스 실적이 있으니까 얘도 잠깐 올려주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일 하이닉스 실적 잘 나온 다음에 얘 다시 5만 원 돌파하고 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최상과 최악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이렇게 짜면서 대응하세요. 대응을.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미국의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을 기대해 보도록 하죠. 내일은 하원에서 중소기업 추가 지원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게 통과가 된다면은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한국 증시도 같이 따라가면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내일 있을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권과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김정은은 2주 이상 공식 석상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또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북한 측에서도 공격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있고 김정은 역시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앞으로 2주 이상 김정은이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미국의 언론이라던가 한국의 신문사 등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또 한번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면서 또 똑같이 한국 증시를 위협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하기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이 계셨네요. 예, 제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예, 존님 후원 2,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